자, 문법과 문장 독해를 한 번에 그래머 앤 스트럭처 실전편. 오늘은 161번부터 165번까지 또 자세 똑바로 하시고요. 자, 힘줘서 한번 가보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어법 문제인데요. 뭐 다 알다시피 수일치를 묻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알죠? 주어가 단수면 sounds를, 그 다음에 주어가 복수면 sound를 써야 되니까 사실은 수일치 문제와 함께 여기다 사성극과 하나 써줄까? 문장의 구조까지, 이 문장의 주어 동사를 똑바로 한번 잡아봐라, 이런 건데, 이 문제에서 살짝 하나 알아둘 만한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in the Bible이 먼저 튀어나왔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튀어나왔을 때 뒤에 여기가 주어거든. 그러니까 이 주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컴마를 찍어주는 게 좋은데 컴마를 안 찍었어요. 근데 이 컴마를 안 찍었다고 해서 우리가 글쓴이 멱살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컴마는 친절한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주어 동사 구분해 줄게 하고 찍어주는 컴마다 보니까 안 찍는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런 친절한 글쓴이들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이런 불친절한 글쓴이를 만나면 당황한다고요. 즉, 조금만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 이쪽 좀 보자. 뭐냐면 영어 문장이 주어 동사가 나오기 전에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거나 뭐 투부정사나 ing, pp,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또 있죠.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애들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 뒤에 이렇게 쫙 하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데, 글쓴이가 여기에 찍어줘야 될 이 컴마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략이 돼버리면 우리는 뭐가 어려워지냐? 이 주어 찾는 게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건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연습밖에. 알겠지?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 투부정사, ing, pp,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을에 주어 동사를 구분해주는 컴마가 찍히길 마련인데, 이 컴마는 충분히 생략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주어 찾는 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중간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주어가 눈에 잘 안 띈다고요. 잠깐 정리 좀 해놓고요. 됐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전 지우면서 갈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in the Bible. 근데 이건 이제 어렵지는 않았죠? in the Bible이라고 해놓고 바로 이제 주어가 나왔으니까요. 형광펜. The short words. 짧은 단어들은 이렇게. 그런 다음, 또 우리 좋아하는 거 떴다. 이런 식으로 주어 다음에 관계사 바로 뜨게 되면 첫 번째 동사는 수식하는 동사일 뿐이고, 진짜 동사는 몇 번째? 두 번째 동사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words가 좋으니까 정답은 sound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이죠. 번역을 해보면 성경에서 그 짧은 말, 어떤 짧은 말이냐? Describe the beginning of human life. 인간의 삶의 시작을 묘사하는, 수식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니은 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죠. 묘사하는 그 짧은 말은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들립니다. 뭐라고? And God said, 신께서 말하기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말했더니 There was a light, 빛이 생겼고, And God saw, 신께서 보시기에 The light, 그 빛을 보셨는데 And it was good, 그건 참 좋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 뭐 성경 구약 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잠깐 옮겼었고요. 창세기에서 사실 나온 부분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창세기는 The Genesis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써놓을래요? 제네시스라고 하고 자동차에도 있는 브랜드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이 제네란 말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막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네라고 해요. 그래서 the Genesis라는 건 알아두십시오. 됐지? 오케이? 자, 61번이었고요. 162번 또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 출제에도 분사라고 써져 있지만 늘 구조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다 알죠? 즉, buying은 무조건 주어 역할은, 동사 역할은 못하는데 뒤에 있는 but 같은 경우는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봤더니 a research company, 한 설문조사 회사가 보고합니다. 일단 동사 형광펜. 그런데 대시 떴으니까 이 문장에 동사 몇 번 나와야 돼? 대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또 나와야 돼. 전체적으로는 동사가 두 번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장 뒤를 살펴봐서 만약에 동사가 없다면 여기는 but가 정답이야. 동사가 필요하니까. 내 뒤에 형광펜. will never be used 하고요. 내 동사가 또 튀어나와 있네요. 그러면 때문에 동사는 두 번 쓴 거고 동사 자리는 아니야? 그럼 이제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능수동 혹은 이걸 분사라고도 부르죠. 그걸 확인하는 거지. 그럼 이제 대답해봐. 능수동 태니까 능수동 태 분사에서 뭐 잡으시라? 얘네가 수식하는 대상. 형광펜. gift card. 그럼 선물 카드인데 그 선물 카드가 작년에 미국에서 구매하는 선물 카드야? 그 선물 카드가
작년에 미국에서 구매된 선물 카드야. 당연히 구매된. 그래서 bought가 답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 번역해보자. 문법은 풀었고요. 한 연구 회사가, 조사 회사가 report, 자, 보고를 하는데요. 뭐라고 보고하냐? 됐 나왔으니까 끊고요. 80억 가치 이상의 선물 카드가 됐지? 근데 어떤 선물 카드냐? 이게 주어고요. 작년 미국에서 구매되어진 그 선물 카드가 will never be used. 결코 사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한 연구조사에서 밝혀냈다고 하네요. 됐지? 그래서 선물로 보내준 카드들을 쓰지 않는다. 뭐 이 정도 얘기들이 이어졌습니다. 해석도 어렵진 않았었고요. 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뭐 숭둥숭둥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3번. 여기서는 이제 문법 문제 풀고 나서 또 조그만 거 하나 또 잡아줄게요. 일단 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일치네요. 우리한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형광펜. The picture. 눈 그림은, 설마 이제 눈을 주어로 보지는 않았지? 눈 그림은. 그럼 정답 뭐가 돼요? 주어가 단수니까. 해수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끝. 두 번째 문제인데, 오늘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일단 이건 기억나니? 위치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선생님이 그동안 과정 설명은 별로 안 해줬는데 오늘은 해줄 겁니다. 어쨌든 기억을 한번 해봐. 관계대명사 앞에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붙게 되면 이건 하나의 관계 부사다.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 그럼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봤더니요. 형광펜. 사람들이 can see themselves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게 없지. 그럼 기억나니? 관계 대명사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고 전치사가 붙게 되는 위치는 관계 부사 역할로 보기 때문에 뒤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문장이 없이 완벽하게 왔으니까 정답은요. through which가 되는데 오늘은 여기 좀 보자. 오늘은 그럼 도대체 왜 which 앞에 전치사가 붙게 됐을 때 관계 부사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계사에 대한 개념 설명은 다 했는데 왜 전치사가 붙었는데 관계 부사처럼 봐야 되는지 좀 과정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문장으로요. 봐. 설명 잠깐 펜 내려놓고 먼저 편하게 들어. 이러면서 문법 하나씩 익혀가는 거야. 좋잖아. 5개씩 하면서 하나 정도는 깊은 것 좀 해도. 그러니까 다시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하나의 관계 부사와 똑같다. 어떤 이런 과정들이 겪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I bought. 자, 나는요. A house. 집을 한 채 구매를 했다네요. 어떤 집이냐 하면요. Which I was born. 내가 태어난 그 집을 내가 구매를 했다라는 문장을 지금 써봤습니다. 근데 여기다 which를 쓰면 안 되는 게요. 문장이 되게 지금 완전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다 in을 하나 쫙 붙여봤더니 어떠니? 전치사 in에 대한 뭐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게 보여집니까? 전치사 in에 대한 목적어요. 됐지? 그래서 뒤에 문장에서 in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는 게 맞구나. 그리고 in 뒤에 와야 될 단어가 house잖아. 약간 이해되지? 근데 너네도 봐봐. 이런 식으로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게 되면 문장이 보기 좋니 안 좋니?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양키들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에서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게 되면 이 전치사를 앞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요. In which I was born.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문장을 다시 만들고 나서 봤더니 이제 봐봐. In which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이제 빠진 게 없죠. 내가 태어났다. 무엇을 이런 게 필요 없잖아. 이것만으로 문장이 완전하지. 그럼 기억나죠? 완전한 문장의 경우에는 관계 부사가 끌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where이라고 써도 무방한 거죠. 이해되니?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네. 원래 출발은 뭐였는데 전치사로 끝나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진 문장 구조에서 관계대명사를 썼었는데 전치사를 앞으로 불러들인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뒷문장은 완전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 in which는 다시 그냥 뭐로도 바꿔 쓸 수 있게 돼버린 거야. where 정도, 관계 부사 정도로도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이런 과정들이요. 근데 알아두면 선생님 왜 설명을 했냐면 내신 시험에 이런 걸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과정들을요. 알겠지?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결론은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시 긴 설명 필요 없고 전치사가 앞에 붙게 되면 하나의 관계 부사 역할로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설명 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또 좋은 걸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실은
이 두 문장 또 차이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치가 나오나 in 위치가 나오나 우린 그냥 뭐라고 번역하냐면 어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나는 집을 샀다. 어떤 집? 내가 태어났던 집을 샀다. 이렇게요. 근데 밑에 문장도 내가 태어난 집을 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분명히 in이 여기 붙어 있는데 그냥 내가 태어났던 집을 샀다 그러면 in을 무시한 번역이 돼버리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전치사의 뜻을 살려야 될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이 전치사의 뜻을 살려야 될 때가 오면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선행사, 자 명사라고 할게요. 그 명사 전치사라고 번역을 해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테니 여기다 바로 예를 들어줄게요. 잘 봐. 나는 집을 한 채 샀다. 어떤 집 해도 돼. 어떤이라고 해도 된다. 근데 전치사를 살리고 싶으면 그런데 그 집에서 그런데 그 명사 전치사 그런데 그 집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해됐니? 인을 살린 번역이 되죠. 됐어? 잠깐 써놔봐. 썼니? 자, 그럼 이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봐. 이제 번역한다. The picture of eyes, 눈 그림은 has the same effect. 똑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대요. 이때 as는 뭐처럼 뭐와 같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했을 때와 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 그림은요. 뭐 했을 때와 there is a camera on the wall. 벽에 카메라가 있을 때와 같은 그렇지?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있대요. 눈 그림이. 그리고 또 뭐 했을 때와 같은 영향이야? 병렬이 되네. There is a mirror. 거울이 있을 때와 그 앞에 카메라가 있을 때와 거울이 있을 때. 그런데 일단 처음에는 어떤이라고 번역해 볼게. 어떤 카메라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카메라래. 그냥 어떤이라고 번역했더니 어떠니? 해석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면 throw를 무시한 번역이지. 그럼 throw를 살린 번역은 어떻게 해? 한 번 더. 안 보고 대답해. 나보고 대답해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그런데 그 선행사, 전치사 이렇게 번역하라고요. 해석한다. 거울이 있을 때와 같은 거야. 그런데 그 거울을 통해 되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었을 때는 그냥 어떤 명사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근데 전치사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시려면 뭐라고 번역하시라? 그런데 그 선행사 전치사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했어야 돼? 그런데 그 거울을 through 통해서 이렇게요. 알겠지? 좀 설명 길게 깊숙한 것까지 해드렸습니다. 163번이었고요. 164번 갑니다. 슝슝. 164번도 최근 수업 때 나왔던 거 바로 이어지네요. 입에 바로 대답 튀어나오니? 수하고 서치가 출제가 되면 뭐 확인하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내가 쓰기 전에 한번 대답해봐. 서치, 이건 암기야. 여기 좀 볼까요? 단순 암기라고 했었지? 복습 차원에서 형, 명, such, 형, 명, 단순 암기라고 했었습니다. 둘 다 뜻은 똑같아요. 뒤에 대 이렇게 끌고 나오면서 조동사를 끌고 나오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유명한 수거를 만듭니다. 너무 so해서 내지는 너무 such해서 그럼 얘네가 원인이야. 그래서 that하다. 그럼 얘네가 결과고 다시 한번 얘네가 논리적으로는 원인. 이것도 계속 했던 얘기죠. 논리적으로는 얘네가 원인. 논리적으로는 얘네가 뭐? 결과. 이렇게. 해석은 너무 so해서 내지는 너무 such해서 그래서 that하다. 이렇게. 필기 다시 한번 해놓고요. 이건 암기야. 다시 한번. 잠깐만 멈춰봐. 마음이 변했어. 한번 외우고 시험 봐. 필기. 시작. 형, 명. such, 형, 명. 그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원인과 결과. 됐지? 그럼 다시. 끝났잖아. 뒤에 형광펜. A strong impression. such. 정답은 such. 혁명. 그 다음 당연히 which, that. 정답 뭐가 되는 거야? that. 이렇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번역해보자. The mother's characteristics. 어머니의 특징들이 leaves such a strong impression. 정말 너무나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서 이게 원인이야.
어머니의 그런 특징이 너무나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서 이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는 영원히 attracted, 끌림을 당한대요. to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 위드가 설명해 주네. with their facial expressions. 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있는,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body type, 그런 신체 몸매, 그리고 어머니의 personality,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끌린대요. 알겠습니까? 남자가 그랬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자기 어머니를 롤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이상형이 만들어졌대요. 그랬대요. 저는 별로 동의를 못하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됐죠? 자, 근데 164번하고 165번하고 묶어주세요. 165번은 문법 문제가 아니라 하도 해석들을 어려워해서 그 문장을 그대로 이어서 뒷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 한번 잡아봤어요. 일단 큰 틀은 이 틀이죠. 지금 체크 안 돼 있는데요. not only와 but also, 이건 쉬워서 그냥 잡아놨죠. 그냥 간단하게 번역해 볼게요. 어머니들은 not only 뭐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A라고 통칭하면 A를 할 뿐만 아니라 B하다야. give her sons,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clue,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란데, 그 단서가 무엇에 관한 단서인지 뒤에서 설명이 나오는 거야. 되니 무엇에 관한 단서야? What do you find attractive? 그들이 매력적이라고 또 찾다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관한, in a mate, 자신의 짝지, 남편 내지는 이제 남자에게니까 부인, 자신의 부인에게서 매력적이라고 느낄 것, 됐지? what은 것이니까 것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해석되니? 그럴 뿐 아니라 또한 여기서 이렇게 병렬이 되네. 어머니들이 뭐 하고, 어머니들이 또 뭐 한다. have an influence, 영향을 미친대요. 또 어머니들이. on their general feelings, 그들의 일반적인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뭐에 대한 감정이냐? 여성들에 대한, 그리고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강조하는 거지. 기억나잖아. A뿐만 아니라 B도 그럼 B를 강조하는 거라고요. 즉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자 아들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상적인 거란다.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을 미적 기준으로 강요를 하는 거야. 뭐 암묵적으로 가네. 됐지? 그래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진짜 어머니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감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마음이냐? 이성이냐? 아니면 이성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알겠지? 그래서 이건 해석이 좀 까다롭고 내용들을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더 깊숙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건 좀 빠뜨릴 뻔했네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건, 이때 투가 무슨 뭐에 대한 단서란 느낌으로, 이 투는 전치사 투입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해드리면요. 이쪽 좀 볼게요. 명사 뒤에 붙어서 투가 나오면 보통은 뭐뭐 할 투부정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식하는 투부정사로 인지를 하는데, 명사 뒤에 붙어서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투인, 그러니까 명사나 동명사를 끌고 나오도록 약속되어 있는 명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방금 책에서 본 것처럼 클루요. 클루 투 하게 되면 뭐에 대한 단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꺼번에 다 쓸게요. 그 다음에 key, secret, 그리고 step,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뒤에 나오는 투가 어디에란 뜻을 가진 전치사 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도 뭐에 대한 클루, 단서, 뭐에 이르는 비결, 얘도 뭐에 이르는 비결, 이 뜻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뭐에 이르는 단계까지요. 이때 투는 무슨 투로 인지하시라? 전치사 투로 인지하시라. 알겠지? 이렇게 해서 165번까지 정리했고요. 오늘 외울 거 조금 있었네요. 특히 마지막 165번 해석 똑바로 물어볼 거니까 꼼꼼하게 해보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리뷰할 때. 알겠지?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